예, 서울시장 보궐선거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후보자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금태섭 전 의원 했었고 이해운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그리고 출마가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는 박영선 장관도 인터뷰를 했지요. 근데 사실 여권에서는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제 첫 공식 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중진 우상호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지지난주에 출연하셨을 때 네. 물론 다른 이슈로 출연하셨다가 제가 끝부분에 한번 슬쩍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네. 출마 안 하시냐고. 근데 그때만 해도 결정 못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나오는 것을 전제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 다만 이제 사실은 시점을 고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워낙 상황이 공수처법을 둘러싼 공방전 또 윤석열 총장 징계 문제를 둘러싼 어떤 경론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여당 중진이 이럴 때 자기 뭐 해보겠다고 예. 이렇게 슬쩍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국면들이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시군요. 이제 국회 입법 과정도 끝났고 오늘부로 윤석열 총장 징계 문제도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마해야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은 네. 뭐 굳게 서 있던 상태셨던 모양입니다. 이 방송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눈치를 챘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뭐라고 하셨냐면 정치적으로는 마지막 도전이다. 다음 총선은 없다. 서울시장에 모든 것을 걸겠다. 근데 정치인이 마지막이란 말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정치인이 원래 그래야 됩니다. 무엇을 할 때 항상 걸고 자기의 모든 걸 걸고 도전을 해야죠. 그러니까 요거 하다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다 안 되면 요거 하고 이렇게 해오는 모습이 저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가 대권이면 대권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저는 저의 정치적 목표의 마지막 종착점이 서울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아니 근데 보통 정치인들은요. 네. 다들 마지막 꿈은 대통령으로 잡으시던데요. 대부분. 근데 시장 다음이 이제 대선인데 아예 그럼 대선 불출마 선언을 미리 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감이 아닙니다. 저는 서울시장감입니다. 아니 왜 스스로 나는 대통령감이 아니다 생각하세요? 제가 본인이 제일 잘 알죠. 저는 아무리 봐도 서울시장감입니다. 이 말씀을 돌려서 해석하자면 서울시장으로 나는 최적화된 사람이다, 준비된 사람이다, 자신 있다 이런 말씀? 정말 잘 알아들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제가 볼 때는 서울에서 제가 20년 정치를 했습니다. 예. 서울에서 지역구 정치 20년 하면 대부분의 지역 현안을 해결할 때 서울시와 상의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서울시에서 어떤 현안을 해결할 때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지를 제일 잘 알게 되지요. 그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하. 정책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2016년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탄핵을 큰 혼란 없이 처리하는 걸 보면서 주변에서 우상호 정말 리더십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적으로도 준비되어 있고 리더십으로도 검증됐다. 그래서 준비된 시장 후보다. 저는 이렇게 저를 자신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모처럼 자기 자랑 해봤네요. 아니 뭐 선거판에서는 자기 자랑을 하셔야 돼요.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론조사 돌려보면 네. 아직 출마 선언하지 않은 박영선 장관이나 박주민 의원이 조금 더 높이 나와요. 지지율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뾰족한 나를 드러내기 위한 뾰족한 정치를 잘 안 하고 되게 단체전을 즐기거든요. 어떤 맞아요. 현안이 생기면 사람들을 모아서 의논해서 당신이 이걸 법안 내시오. 내가 뒤에서 도와줄게. 이런 식의 정치를 주로 해오다 보니 제가 한 일들이 잘 눈에 띄지 않고 그래서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 정책과 제 생각, 소신을 잘 설명드리면 인지도가 올라가는 것만큼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옆에서 전략가가 조언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뭐 자기 자랑을 저희 선거판에는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다른 그 자당의 그 다른 후보보다 내가 더 이 점은 낫습니다 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글쎄 다른 후보와 비교해서는 아니고요. 아직 뭐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분과 비교하는 건 좀 이해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은 그 소통 능력. 8번의 대변인을 하면서 많은 언론인들이 인정한 소통 능력.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우상호가 하면 되게 웬만한 일들은 다 성과가 나더라. 이런 어떤 그런 것.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민주와 진보 진영의 적자.
저희 당은 약간 이 정통성, 정체성이 중요한 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해왔던 그 민주화 진보 역사에 아무래도 제가 정통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서울시의 어쨌든 박원순 시장님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그런 정신이 도도히 흐르는 어떤 맥을 잇는 데 있어서는 제가 적임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박주민 의원하고 박영선 장관은 근데 나오긴 나오신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대화를 안 해봤어요. 아, 대화 안 해보셨어요? 그게 서로 물어보기가 좀 난처합니다. 나오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어서 그게 약간 견제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여성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굉장히 초반부터 나왔어요. 네. 아닌 게 아니라 각 당에서도 여성 후보가 좀 유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 후보여서가 아니고요. 그 두 분이 워낙 인지도 높고 각 진영에서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많은 분들이죠. 이미 여성이기 이전에 정치인으로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신 분들이어서 그렇게 지지율이 높은 것이고요. 여론조사를 해봐도 여성이냐 남성이냐의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댐댐이와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결과가 양쪽 당에서 한 조사에서 약 7, 80%씩 나온다고 그래요.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이번 서울시장 아니다. 선거의 중요한 관건은 아닐 거라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사실은 이번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뭐 부산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선거와 관련된 문제가 생겨서 그 자리가 비워졌고 네. 그래서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남성 후보가 더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보면 저는 이제 여성이어서 다 무조건 성인지 감수성이 뛰어나다. 남성이어서 무조건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단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어도 같은 여성을 멸시하는 분이 있고 남성이어도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동등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건 남성 여성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냐. 아니라고 보세요. 여권 얘기를 좀 해보죠. 여권에서는 나경원, 이혜훈, 조훈이 이런 여성 정치. 야권이겠죠. 아, 야권입니다. 네. 야권에서는 나경원, 이혜훈, 조훈이 이런 여성 정치인들 네. 이름 오르내리고 뭐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무소속의 금태섭 전 의원 이름도 네. 오르내립니다. 출마 선언 의사를 밝히셨죠. 네. 누가 제일 좀 뭐 마음에 걸리세요? 마음에? 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야권의 후보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제일 높고 지지율이 제일 높게 나온 나경원 전 의원이라고 보고요. 나경원 전 의원. 마음에 걸리는 건 아무래도 같은 당을 했던 금태섭 의원이 걸리죠. 왜냐하면 어쨌든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 네. 혹시 경쟁할지 모른다. 당이 다르게.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정서적으로는 좀 이렇게 뭔가 탁 걸린다는 느낌이 들죠. 네. 금태섭 전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원래 무소속으로 있거나 예. 원래 국민의당 소속이었으면 저는 좀 차원이 다른데 저희 당에 있다가 나가서 출마하는 모습이 아무래도 좀 어색해 보이고 명분이 좀 약해 보여요. 사실 한 번 정도는 거르고 어떤 다른 형태의 단계를 거쳐서 도전하시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는가. 정치라는 게 뭐 요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판사 검사도 그만둔 지 1년 후에 출마하게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당 나와서 저 정당 가서 바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국민이 볼 때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 우상호 의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공약 한번 들여다보죠. 서울시민 전원에게 백신을 무료 공급하겠다. 이러셨는데 네. 근데 이미 백신은 전 국민 무료 공급이라고 방역당국에서 밝힌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방역당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취약계층과 필수 인력,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더 하겠다는 건데요. 100%는 아닌 것이고요. 아, 그래요? 저 인터뷰했을 때는 100% 쪽으로 거의 정해진 것처럼 그거는 말씀하시던데.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지 최종 발표는 아직 안 됐고. 그러니까 그러면 100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서울 시민은 100% 맞게 해드리겠다. 두 번째는 무료로. 백신만 공급하는 게 있고요. 네. 접종 비용은 본인들이 내야 되는 게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접종 비용도 까지. 그렇게 근데 이게 만약에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사실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접종 비용까지 서울 시민은 무료로 맞게. 지난번 독감 독감 백신 같은 경우 1인당 19,000원 정도가 독감 비용으로 지출했거든요. 네. 그 정도를 계산해 보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재원에서 감당할 만한 충분히 수준이라고 가능합니다. 보시는 네. 거예요. 서울 지하철의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겠다. 네. 이 공약이 있고 또 하나는 서울 시내에 공공주택 16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공공주택 16만 원. 이거는 그러면 소유의 개념이 아닌 임대주택 개념입니까? 세 가지 그렇죠. 임대주택이 있고 전세와 월세를 내는 임대주택이 있고 하나는 이제 공공자가주택 형태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주장했던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3, 4억에 들어와 살다가 네. 30년 지나면 팔 수 있고요. 30년 전에 본인이 이제 중간에 팔고 나가겠다 할 때는 공공기관에 팔아야 되고요. 그거는 공공가격으로 파는 거기 때문에 네. 주택 가격이 뜨질 않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자가주택이면서 팔 때는 공공 영역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자가 반공공 뭐 이런 그러니까 분명히 자가지만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더 이상 돈을 더 내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살죠. 그러나 30년까지는 중간에 좀 더 좋은 주택으로 이전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팔고 싶을 땐 다른 민간에게 2억 없어요. 3억 웃돈 얹어서 팔 수는 없고 공공에 판다. 공공에다가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만 예. 올려서 팔 수 있게 해서 되는 것이죠. 그게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임대주택 개념이 있고 네. 또 뭐가 있어요? 그런 식이에요? 임대주택에는 전세와 월세가 있는 전세 월세 또 네, 나눠지고 지난 주말에 대통령이 임대주택을 보러 가셨다가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좀 있었죠. 유승민 의원은 네가 가라 공공임대 이렇게 또 그건 내가 보기엔 큰 실수하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예. 유승민 의원은 뭐라고 쓰셨냐면 네. 보통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런 바보 같은 꿈을 버리라는 것과 같은 거 아니냐 지금 상황이. 자신들은 자가소유 주택에 잘 살면서 왜 보통 사람들에게는 집을 갖지 말라고 하느냐. 왜 자꾸 임대주택에 가라고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건 대표적인 왜곡이죠. 왜냐하면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거는 집을 사지 말고 평생 공공임대주택에 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하. 그러니까 여기도 살만하네 하는 거는 일단 여기서 시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기서 살다가 일정 기간을 축적을 해서 좋은 집으로 가세요. 이런 얘기지. 대통령이 언제 평생 공공임대에 사세요 그랬습니까? 그리고 공공임대는요 평생 살도록 설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임대 정책의 내용을 잘 모르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 거죠. 예를 들어 대통령이 여기 괜찮네요. 그래도 몇 명까지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는 네. 주거 취약계층이 출발할 때 그래도 이 정도면 깨끗하네요. 이런 거 많이 지어서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줍시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인데 그걸 네가 가라 공공임대 이렇게 얘기하면 대표적인 왜곡이죠.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고 여기에만 사세요가 아니라 여기도 살 수 없는 분들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의미였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람,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해서 네. 일정 기간 살다가 팔고 나갈 수 있는 서민주택을 만들면 되죠. 근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 정도 들어서 너무 오른 건 사실 아닙니까? 내 집 그렇습니다. 마련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선 임대주택 많이 짓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실 시중에 있어요. 아니 그 두 개의 정책이 다른 정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주거 취약계층을 네. 위해서 공공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아무리 주택값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 해도 네. 바로 주택을 사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있어요. 자, 그럼 부동산 정책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우 시장님이 아니시고 시장 후보님 생각하고 계세요?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정책이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와 협조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하는 시장의 원리에 그냥 맡겨놓으면 되는 것. 된다기보다는 그냥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 그것은 중상류층의 고가주택들. 예. 여기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죠. 정부가. 정부가 진짜 관여해야 될 것은 바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취약계층. 이거는 저희가 여기는 왜냐하면 잘못하면 거리에서 그냥 쫓겨나니까. 그러면 지금 그다음에 중간에 중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좀 저렴한 공공자가주택과 새로운 이 아파트들 네. 깨끗한 아파트들을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제공을 하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역이 한 4가지 정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관점을 두면 이거 못했다고 그러고 이거 하면 이거 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비판을 위한 비판이 오니까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모든 시민의 욕망 속에 지금보다는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욕망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부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매듭을 풀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총량으로는 전체적으로 집값이 폭등하거나 전세값이 폭등하는 것을 좀 막고 싶었는데 네네. 이게 풍선 효과라고 해서 여기를 막으면 절로 가고 저기를 막으면 일로 맞아요. 오는 것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이 지형이 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전국을 다 묶어버리면 또
또 부동산 경기 다 망했다고 또 들고 일어나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부동산 정책이 갖고 있는 참 어려움이 이것이죠. 그러나 저는 우리가 아직 시행하지 않은 내년 6월부터 시행하는 정책도 있는데 이 정부의 모든 정책이 다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걸 보면서 아니 아직 시작하지 않은 정책까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건 너무 과도한 비판이 아닌가. 곧 시작하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세제 정책 같은 경우는 6월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땐 역대 모든 정부가 다 부동산 정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부동산을 투자의 수단으로 삼아서 거기서 큰 재산을 얻겠다고 하는 욕망, 탐욕을 이겨내기는 쉽지는 않죠. 예. 그러면은 우상호 의원이 서울시장이 되시면 네. 그럼 서울의 지금 아파트 중위가가 9억이 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선 위는 좀 시장의 원리대로 두고 어느 정도 선 아래는 이런저런 보완책들 만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정책의 실패를 불러오는 그래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예.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걸 피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또 다른 투자 집단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잡는다 내가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공공주택을 16만 원을 공급하면요. 네. 빠른 시간에 예. 이것이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이기도 하지만 네. 이거로 인해서 전세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생기고 전세 시장이 안정되면 그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두 번째 일부 지역의 재개발을 도와줘서 네. 거기에 용적률을 올려서 예. 가령 민간 분양도 일정한 수준에서 꾸준히 하다 보면요. 네. 그리고 거기에 투기 세력들이 들어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거 사봤자 손해까지는 아니지만 큰 재미를 못 보겠나라는 상황이 옵니다. 그걸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게 아니고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꾸준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는 여기서는 돈 더 못 벌겠는데 해서 빠져나가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는 더 지혜로운 부동산 정책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거를 하면 반드시 무슨 효과가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네. 하나의 제도와 하나의 정책으로 다 잡긴 좀 어렵죠. 네. 사실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분들마다 제가 부동산에 대한 질문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만 맛보기로 보고 본격화가 되면 아마 토론회 자리에서 이 이슈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